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기존 2년 단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임대 시장과 주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구 경북 시장에 가져올 영향 전반적으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월세 계약 기간 단위가 2년이었는데 이것을 세입자가 원하면 4년으로 늘려준다. 뭐 이런 내용이 논의의 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존 보통 우리가 상가든 일반 주택이든 보통 계약할 때는 2년이 관리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2년에서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4년까지 계약이 가능한 것인데 네. 지금 이것은 그 일반 상가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 이것을 이제 도입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지난 9월 달에 사법 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것이 이제 타진이 돼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사실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그 2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4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할 때 나는 한 번 더 해달라, 4년을 해달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긍정적인 부분과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4년으로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우리 아나운서 입장에는 어떨까요? 본인이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4년까지 해줘된다면 길잖아요. 그럼 그래서 미리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포함하는 법률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제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만 아닙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 사유로는 임차인이 전월세를 너무 밀려서 안 줄 경우, 쉽게 말해서 두 번째는 임차인이 고의로 건물을 그러니까 주택을 파손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건물이 철거가 되거나 재건축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인 골자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다닐 일과 없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월세나 전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2년 단위로 집을 새롭게 알아봐야 되는, 계속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서 전월세 공급 부족 그리고 가격 인상 가능성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4년 동안 이걸 내가 가격을 높이지 못한다면 애초부터 좀 높은 가격에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는 주택 공급량이 많아서 물량이 풍부하지만 이 법 개정 시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그러니까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집을 이만큼의 비용은 내가 못 사겠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집을 구매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게 돼서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집을 2년 후에 내가 2년은 임대를 주고 그러고는 끝나고 나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게 4년 단위가 되어버리면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집을 팔기가 참 어려워지는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약 기간 늘리는 게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거론됐던 것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방금 우리가 저와 우리 청 기자가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예를 들면 안동이 지금 와서 이렇게 전월세죠? 네. 그러면 계약 기간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네. 일정 이상의 인상률을 넘어서지 못한다. 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으면은 2년 기간 이후에 다시 인상을 할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인상을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전월세 상한제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5% 이상을 못 올린다. 뭐 이런 네. 식이죠. 이제 이제 수치를 못을 박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인상을 전월세 상한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관례상 대부분이 2년 정도 또는 또 한 번 더 이렇게 그 재계약을 할 때 평균 한 5% 정도 선에서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묵시적 관례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임대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너무나 지나친 재산권의 침해 아니냐. 이것이 지나치면 이제 임대인들이 모여서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은 뭐 당분간 조금 유예를 하고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부분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걸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려도 초기에 임대료가 증가하게 되는 증가는 1.5% 내에서 좀 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연 5%를 기준으로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초기 임대료 상승률이 1.67%에서 많게는 8.32%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임대료 자체를 높게 받아서 상한제에 걸리는 부분들을 좀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 이 법무부가 한국부동산 분석학회 발주한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됐는데 청구권 도입에 따라 시장 임대료가 성장한 만큼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손해보는 초기에 임대료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임대료 폭등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분석학회나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데 사실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임대료가 2년 단위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과 네.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1억을 하던 집이 2년 지나면 시가가 2배로 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경북 지역의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1억 하던 전세 가격이 2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5%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정책을 좀 적용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상 양날의 검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대구 경북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2020년 전망은 어떤지 먼저 살펴주시죠. 일단은 이제 2020년의 경우에는 대구의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한 5천여 세대가 사실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월세 시장도 상당히 어떤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대구 외곽의 물량이 많아서 이제 외곽은 좀 전월세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랬었지만 도심의 경우에는 뭐 크게 전월세 조정을 받지 않고 왔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전월세 상한제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네, 전세 시장의 경우에 이제 역전세난과 전세난이 사실은 되풀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나타났을 경우에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금액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전세 만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들어지면 2년이 지난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세에 대한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단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전세 나는 시기라는 것은 어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를 말하는 건데 이 시기에 그 전월세 상한제 부분들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시기에 또 전세 가격이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가야지 아마 어떤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전월세 계약 기간을 기존 2년 단위에서 4년 단위로 늘리는 것에 관심이 높은데요. 대구 경북 임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아마 전세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의 경우에 사실은 2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게 나타나는 시간이거든요. 실제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왔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3 플러스 3을 사실은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구처럼 어떤 학군이나 이런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이제 이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어떤 기간을 보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번에 2 플러스 2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은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전세 시장은 반드시 어떤 전세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전세 현상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전세 난 시기에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들어져서 전세 금액이 올랐다가 갑자기 어떤 공급량이 많아져서 역전세 난이 생겼을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은 세입자나 임대인이나 사실은 똑같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에도 어느 정도 법적 보완이 만들어져야지 어떤 전세나 이런 주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대구는 집값이 오르고 경북은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른바 깡통 전세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네. 먼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깡통 전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chen 기자께 1억에 전세를 놨습니다. 놨는데 계약 기간이 지나면 전세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형편상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집을 팔 때 보니까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 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소위 말해 깡통 전세 네. 또는 역전세.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제가 돈을 못 내주면 제가 사기 혐의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재판을 받게 되고 당연히 이제 세입자인 chen 기자께서 저한테 이제 재판을 걸거나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겠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대구와 경산 일부 지역에 굉장히 사회 문제화 됐습니다. 이런 건수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회부가 돼서 사기 혐의로 돈을 줘라 이런 식으로 재판부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 사람이 이러한 임대자들이 자기가 그 아파트 말고 전세를 놓은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이 있어서 이걸로 제가 어떻게든 간에 팔든지 해서 좀 갚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실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와버리죠. 이 임대를 가지고 있던 이 주인들은 또 어쨌든 그 아파트를 처음에 이제 세를 낳기 위해서 뭐 분양을 받았든 샀든 간에 뭐 그 또 부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저 분양 받기 위해서의 부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가 나오면은 경매가 낙찰이 되더라도 이 전세 세입자는 돈을 100%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억의 금액의 이 아파트를 경매를 내놓으면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낙찰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1억에 낙찰이 되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게 또 유찰이 되면 5천만, 6천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일 먼저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더라도 제일 문제는 국세 지방세를 우선 갚아야 됩니다. 네. 임대자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 그럼 나머지 돈으로 이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럼 세입자는 원래 전세 금액을 다 받을 가능성 거의 없는 거죠. 그나마 일부라도 받으면 다행인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그 기한은 됐고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이런 경우가 이게 우리 대구 영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완 방법의 하나로 전세 보증금 이 반환 보증 의무제 네. 또 좀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일반 아파트도 분양받잖아요. 분양은 받아놨는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어버리고 공사 스톱되어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사를 계속 연이어서 합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그 시공사가 대한주택보증에 그만큼 그 보증금을 넣어놓고 공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제도가 좀 의무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네. 사실 이게 민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결국 세입자의 부담이 크고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될 전망이죠. 네, 특히나 이게 전월세 가운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이 부분이 참 난감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이 월세의 보증금을 냈는데 이게 금액이 뭐 1,000만 원대를 넘지 않다 보니까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고 가라.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주지 않겠다. 네. 근데 보증금 규모가 500만 원 정도면 이것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수임하고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거든요.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세입자, 임대사업자에게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 조치하는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12월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는데 네. 이 법안을 보면 임대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사상의 해결 방법밖에 없었다면 사전에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추가가 된 건데요. 네.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이 제시가 됐으나 이 국토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가 지금 멈춰 있어서 이 법률이 통과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이지만 이게 통과된다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좀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요청을 하면 확정 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의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납세 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서 이제 법률로 상향이 됐거든요. 앞서 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게 국세나 지방세부터 먼저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을 좀 예방하겠다 이런 조치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세 4년에 대한 과제는 뭐가 있을지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네, 저도 오늘 이 얘기하다 보니까 천 기자께서 잠시 그 학창 시절 얘기 언급하셨는데 저도 옛 기억이 참 떠오르네요. 네. 참 그 당시 80년대 당시에 진짜 월세로 전전긍긍 많이 했습니다. 네. 했는데 어떨 때는 계약기가 남았는데도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 사정으로 나가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참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이건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의무화해야 됩니다. 네. 의무화해서 선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또 전월세 사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이고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런 힘들고 아픈 사람한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 제도화,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단기적으로는 뭐 임대료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주택이 주거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고 봤을 때 임대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J 헬로